안녕하세요. 설비보정기사 공개문제 유압회로 10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압 회로는 공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결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제어 동작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본 제어 동작에서 사용해야 될 릴레이 개수는 총 3개예요. 이 동작은 총 4스텝이고요. 4스텝으로 이어져 있고 릴레이는 3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 제어 동작의 동일하게 선도를 출발시키는데 특이 조건이 있죠. PB2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PB를 눌러야지 선도를 출발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 사용해야 될 릴레이는 3개지만 PB2 시그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릴레이 한 개는 PB2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에 사용할 수 있는 릴레이는 총 2개예요. 그래서 2개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건데요. 지금 총 4스텝의 동작 이거 2개의 릴레이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28개 공개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부터 풀이할 캐스케이드 방식의 릴레이 풀이법도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풀이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류 회로가 있죠. 오류 회로 접점을 암기해서 풀이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회로를 공부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능하면 오류 접점을 암기해서 이 유압회로 10번만큼은 오류 접점을 암기해서 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저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면 먼저 PB2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시그널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PB2에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누르면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 시그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릴레이는 총 3개예요. 1개, 2개, 3개 있는데 이 K1은 PB2 스위치용 릴레이로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선도용은 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도용이 릴레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릴레이는 선도 출발용 릴레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 선도 리셋용 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PB2 시그널은 이 선도 리셋용 릴레이의 비접점을 통해서 K1 릴레이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3번 릴레이의 비접점을 통해서 선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접점으로 이 K1의 릴레이를 살려줍니다. 이 K1의 릴레이의 신호가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겠죠? 이 A접점에서 나오고요. A접점에 나와서 이 K3 릴레이의 시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K1 릴레이의 자기유지 회로가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이렇게까지 구성하면은 PB2를 눌렀을 때 K1 릴레이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K1 릴레이가 살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PB2를 누르고 PB1을 눌러야 되니까 PB1 눌렀을 때 선도를 출발시키면 됩니다. 한번 선도 출발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PB1을 누르면 여기서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A접점에서 나왔죠? 이 나온 시그널이 바로 선도를 출발시키면 안 되고 선두의 마지막 동작을 거쳐서 출발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하고 있죠. 만약에 스텝4 방식이라면 바로 출발시켜도 되는데 스텝4 원 방식이라면 바로 출발시켜도 되는데 캐스케이드이기 때문에 릴레이를 줄여서 우리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릴레이를 줄여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럼 이 릴레이를 줄이는 대신에 어떤 요소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동작을 제어하는 리밋 스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리밋 스위치, 그러니까 마지막 동작의 리밋 스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출발 시그널이 될 건데 우리가 릴레이를 줄여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동작의 리밋 스위치로 가는 거예요. 얘가 마지막 동작 리밋 스위치가 되죠. 동작 순서는 A 전후진, B 전후진이니까 여기 갑니다. 마지막 동작이 얘니까 얘의 NO 접점에서 나오겠죠. NO 접점에서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이제 PB1을 눌렀다는 출발 시그널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바로
선도를 출발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기본 제어 동작을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PB2를 누르고 그 다음 PB를 눌러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PB2를 눌렀다라는 시그널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PB1을 눌렀을 때 출발 시그널은 이 PB2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K1 시그널 C접으로 들어가세요. A접으로 나옵니다. 이 A접으로 나온 시그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PB1을 눌렀고 B실린더가 후진 상태고 그러니까 초기 상태라는 거죠. B실린더가 후진해 있고 그 다음에 PB2를 눌렀습니다 라는 시그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시그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PB1을 눌렀고 B실린더가 후진해 있고 그리고 PB2를 눌렀습니다 라는 시그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비로소 출발 시그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출발 시그널을 이 선도 출발 릴레이, 우리 처음에 얘를 선도 출발 릴레이로 할당한 거 있죠? 선도 출발 릴레이로 보내줍니다. 이 선도 출발 릴레이는 당연히 자기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K2 A 접점에서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온 시그널로 이 K2 릴레이를 자기 유지를 해줍니다. 자기 유지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연결해서 자기 유지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PB1을 눌렀으면 K1이 살 거고요. 자기 유지된 시그널에 의해서 K1이 살 거, K2가 살 거고요. K2 A 접점에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 시그널. 그러면은 이 시그널은 이 A 접점에서 나오는 이 시그널, 이 A 접점에서 나오는 이 시그널은 이제 액추에이터를 동작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이 A 전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연결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A가 전진하겠죠? 근데 A가 전진하기까지는 할 텐데 그 다음 동작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A가 바로 후진인데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A가 후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 K3의 C접으로 들어가서 B접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K3 B접점을 통해서 연결할 거예요. K3의 B접점으로 나와서요. K3의 B접점으로 나와서요. 얘가 A 실린더를 전진시킬 겁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전진하겠죠. 그러면 A 실린더가 전진할 거고 이 리밋 스위치가 눌려서 여기서 A 접점에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A 전진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A가 전진했으면 이 시그널을 이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다음 동작이 A 후진이죠. A 후진하려고 봤더니 지금 A 실린더 전진 출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A 실린더 후진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은 K3 릴레이로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 A 실린더 전진 출력을 아까 제가 만들 때 K3 비접점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K3로 연결함으로써 이 전지 출력을 먼저 끊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A 후진으로 연결하면 동작을 못 하고요. 얘가 K3로 연결합니다. 그럼 K3 릴레이가 ON이 될 거고요. 이 연결하면 ON이 되면은 이 전지 출력이 차단이 될 겁니다. 자, 요 K3 릴레이 자체도 자기 유지를 해놔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만 연결하면 얘가 눌려있을 동안만 K3 온되고 후진을 시작하면 얘가 오프가 되잖아요. 그래서 K3도 자기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K3를 자기 유지를 해줄 건데요. 자기 유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A 접점 K3 A 접점에서 나와세요. A 접점에서 나가세요. 얘가 당연히 바로 자기 유지를 하면 안 되고 얘가 선도의 마지막 동작 릴레이이기 때문에 이 동작의 마지막 접점을 이용해서 선도를 리셋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도 케이스를 죽이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봤더니 케이스를 언제 죽이는 타이밍을 봤더니 마지막 동작이 비후진이죠. 근데 비후진은 이미 리밋 스위치 시그널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마지막 동작은 뭐가 되냐면 이 전 단계가 마지막 동작이 됩니다. 선도의 마지막 동작. 이 전 단계가 선도의 마지막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비전진 리밋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요거에 비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시그널 같은 경우는 비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해준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K3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K3가 온되면서 전진 출력이 차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K3로 이 A 실린더를 후진을 시키면 되는데요. 한번 후진시켜 볼게요. K3 A 접점 여기서 나왔어요. A 실린더를 후진시키겠습니다. 후진. 자, 이렇게 되면은 A 실린더 후진 출력을 줬기 때문에 A 실린더 후진할 겁니다. A 실린더 후진하면 이제 여기서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시그널이 나와서 그럼 얘가 이제 A 후진했다는 시그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동작이 B가 전진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주면 좋겠지만 바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상태에서도 얘가 눌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선도 요 K3 릴레이 A 접점을 거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K3 A 접점을 거쳐서 얘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K3 A 접점이 다 사용 중이네요. 그렇죠? 다 사용 중인데 봤더니 지금 밑에 전원 라인이 연결이 안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A 접점을 미리 하나를 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접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접점을 이 앞단으로 이렇게 하나를 묶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리가 하나 생겼죠? 얘를 묶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의 전원 라인은 24V 전원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어떻게 24V 전원 라인인지 알았냐면 제가 항상 이 리드선, 빠나잭을 결선을 할 때 항상 제가 결선의 약속 방법대로 들어가는 거 결선하고 나오는 걸 결선을 해요. 근데 얘는 들어가는 거 없이 바로 나오는 거부터 결선했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전원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전원 라인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묶을 수가 있다. 얘네들은 당연히 묶을 수가 없죠. 들어가는 인 신호들이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묶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들어가는 라인의 신호가 24V 공통 라인이므로 얘네 둘은 묶을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은 이유는 이 시그널이 K3 접점, A 접점을 거쳐서 나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시접별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 A 접점으로 나가세요. A 접점으로 나가세요. 얘가 B 실린더로 전진시킵니다. 그럼 B 실린더가 전진을 할 거예요. 그쵸? 전진 출력을 줬으니까 당연히 전진하겠죠? 전진을 하면은 요게 리밋 스위치가 눌릴 거고요. 그럼 요 아까 연결해 놓은 이 B 접점에 의해서 K3가 죽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K3 접점이 이제 K3 릴레이가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선도가 다 종료가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선도가 다 종료되면 모든 시스템은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B 실린더를 후진시켜야 돼요. 이 다음 동작으로. 그러니까 전진했을 때 다음 동작 후진이니까 초기 상태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서 여기 이 시그널에는 K3가 죽었을 때 실린더, B 실린더 후진해라 라는 시그널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요 출력을 줘서 B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은 이게 눌리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를 K3 릴레이 비접점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K3 릴레이 비접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리밋 스위치가 눌리면은 선도가 다 죽겠죠. 그리고 선도가 죽었다는 거는 선도가 종료했다는 의미고요. 선도가 종료됐다는 의미는 모든 액추에이터 시스템은 다 초기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로 복귀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B 실린더가 전진해 있으니 B 실린더 후진해라. 그래서 B 실린더 후진 출력에 시그널을 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B 실린더 후진 출력에 시그널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B 실린더 후진 출력을 어떻게 줘야 되나 한번 봤더니 K3 비접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K3 비접점을 봤을 때 지금 앞단 두 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뒷단 두 개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이 마지막 요 비접점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라인에 이 단자의 입력 라인에 어떤 시그널이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3V 공통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으로 활용할 수 없는 비접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요 비접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통선이 지금 빠져 있죠. 그럼 얘는 24V가 들어간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24V 선을 활용하는 단자에다가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B접점에서 시그널이 나와서 이 시그널을 B실린더 후진 출력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B실린더가 후진하고 모든 선도가 종료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건데요. 지금 나머지 자리들은 제가 비어있는 자리들은 다 전원 라인이에요. 전원 라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연결하고요. 릴레이도 봤더니 여기 플러스 필요하네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필요하고요. 요 자리도 플러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또 이 자리도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여기 플러스 필요하죠? 네, 그러면 플러스는 다 연결한 것 같고요. 이제 마이너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필요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릴레이 3개 사용했으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마이너스 필요하죠. 네, 그럼 다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 동작이 되나 한번 돌려봐야겠죠? 전원 켜고요. 자, 이제 PB2를 누르고 PB1을 누르면 A 전후진, B 전후진 동작을 할 거예요. PB2를 누르고 PB2 눌렀다는 시그널 온됐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시그널이 온됐을 때 PB2를 눌렀다는 시그널이 온됐을 때 PB1을 누르면 선도가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PB1을 눌러도 아무리 눌러도 동작 안 하고요. PB2를 누르고 PB1을 눌러야지만 선도가 출발합니다. 설비 고정 기사는 재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PB1을 아무리 눌러도 동작하면 안 되고요. PB2를 눌러서 이 시그널을 만들어 놓고 PB2 눌렀다는 시그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PB1을 눌러서 동작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본 제어 동작을 제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응용 제어 동작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이머 및 압력 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번과 나번을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가번 먼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은 기존 회로의 타이머를 사용하여 다음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이 동작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머라고 했으니까 이 타이머 유닛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동작을 봤더니 B 전진하고 3초 뒤에 다음 동작하는 거네요. 그래서 B 전진하고 3초 뒤에 B 유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봤더니 비전진 3초니까 이 비전진 시그널을 이용해서 타이머를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조를 봤더니 지금 B접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A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캐스케이드 회로를 짜다 보니까 얘가 B접점으로 연결이 됐네요. 그러면 이 B접점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온 딜레이 타이머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면 B 전진하고 3초 뒤에 시그널을 만들어서 동작시키는 거랑 이 출력 신호를,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사용해 볼 건데요. 이 리밋 스위치에서 만들어진 시그널로 3초 딜레이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요 출력 신호를 제어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출력 신호가 만들어지고 3초 뒤에 후진 출력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입력 시그널들을 활용해서 이 입력 시그널을 활용해서 3초 딜레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솔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솔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이 출력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3초 뒤에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시그널이 바로 솔밸브를 연결하지 말고 이 타이머로 연결합니다. 타이머로 연결해서 타이머 A 접점에서 나와서요. 이 솔밸브로 들어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나머지 이 자리는 전원 자리입니다. 전원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마이너스 전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전원 연결하겠습니다. 플러스 전원 연결하고 이게 끝이에요. 전원 켜고요. 3초 맞춰주고 그리고 켜고 동작시켜 볼게요. PB2 누르고 PB1 누르면 3초 뒤에 후진하죠. 그렇죠. 좀 밀렸네요. 다시 한번 또 동작시켜보면 PB2 누르고 PB1 누르면 B 전진하고 1, 2, 3 3초 뒤에 후진하죠. 이렇게 타이머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재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1, 2, 3 이렇게 타이머 문제는 자 이렇게 타이머 문제는 쉽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타이머 문제는 꼭 놓치지 말고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실린더가 전진 완료 후 전진 측 공급 압력이 3MPa 이상이 되어야 A 실린더가 후진되도록 압력 스위치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압력 스위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압력 스위치 갖다 쓰면 되겠죠? 압력 스위치는 얘를 갖다 쓰면 되고요.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 문제는 이런 논리예요. 지금 A 실린더가 전진했을 때 만들어지는 시그널이거든요. 이 시그널. A 실린더 전진했을 때 만들어지는 시그널 얘가 있는데, 얘가 바로 릴레이에 연결해가지고 다음 동작을 만들지 말고 얘를 압력 스위치를 거쳐서 다음 릴레이로 연결하면 다음 동작을 할 때 이 압력 스위치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가 바로 릴레이 하지 말고 얘가 이 압력 스위치를 거쳐서 NO 접점으로 저기다 연결하면은 원래 있던 꽂혔던 곳에 연결하면은 이 압력 스위치 거쳐서 다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얘가 원래 있던 원래 자리에 꽂아주고요. 얘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회로를 결성하기 전에 얘 먼저 세팅해야 되는데 세팅은 얘를 3MPa짜리 압력 스위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를 세팅하기 위해서 회로를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솔밸브에 공급되는 P라인을 다 뽑아요. P라인 뽑고요. 여기도 P라인 뽑습니다. 이렇게. 뽑은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P라인을 여기다 연결해줘요. 그러면은 이 릴리프 밸브에 의해 요 회로 내 압력은 이 릴리프 밸브에 의해 조정이 될 거고요. 얘를 3MPa로 맞췄을 때 요 NO 접점 스위칭이 된다고 하면은 얘는 3MPa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언제 스위칭 되는지 알 수 있냐면 보통 램프를 이용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 램프에 연결을 할 거예요. 먼저 NC 하나 연결해 주고요. NC를 램프 1번으로 하겠습니다. 램프 1번은 NC 램프, 램프 2번은 NO 램프. NC 접점, NO 접점이에요. B 접점, A 접점, B 접점, A 접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플러스 연결해 주고요. 플러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 켰을 때 지금 B 접점에 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밥을 키면은 얘가 몇 바로 맞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NO 접점으로 스위칭이 됐습니다. 일단 저거가 스위칭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죠? 먼저 얘를 3MPa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 게이지 압을 30바로 맞추겠습니다. 30바로 조정할게요. 자, 제가 이 릴리프 밸브를 조정해서 지금 게이지 압이 30바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이 램프가 스위칭 되는 시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스위칭 되는 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NO 접점으로 가 있는데 얘를 한번 쭉 돌려볼게요. 얘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여기 스위칭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스위칭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0바일 때 얘가 NC 접점으로 붙은 거예요. 그럼 다시 지금 쪼였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쟤를 스위칭 되는 시점을 찾는 겁니다. NO 접점으로 스위칭 되고요. 네, 지금 스위칭 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저기가 스위칭이 되는 시점에 얘는 지금 30바짜리 압력 스위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압력 스위치 세팅이 끝난 거예요. 끄고요. 얘가 지금 30바짜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를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회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로를 원복해주고요. 이 압력 라인 빼주고 원래 꽂혀있던 폴밸브에 연결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폴밸브 다시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게이지 하나 추가해주고요. 이제 회로를 결선해줄 건데 지금 여기 연결해놓은 요 세 개의 선은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다시 뽑습니다. 얘를 이제 회로를 이제 분리를 하는데 세팅이 끝났을 때는 절대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설정 압력이 틀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먼저 A 실린더에서 만들어진 시그널 릴레이에 꽂혀있는 시그널을 뽑아서요. 얘가 요 압력 스위치 컴으로 들어갑니다. NO에서 나와서요. A 접점에서 나와서 얘가 원래 꽂혀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전기 배선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하고 끝납니다. 이제 유압회로 배선을 해야 되는데 A 실린더 전진 측 공급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A 실린더를 전진하는 공급 압력 요거죠. 요걸 뽑습니다. 뽑아요. 얘가 뽑아서 압력 스위치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게이지로 들어갑니다. 분대기 역할도 하죠. 들어가서 하나 나온 거는 압력 스위치로 가고요. 다른 하나는 나와서 실린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응용 제어 동작 1번에 나번 실린더 A 전진 완료 압력 스위치 체크 기능이 결선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로 결선을 이제 이렇게 유압 회로 결선을 했으면 이제 동작을 시켜봐야겠죠? 전원 켜고요. 자, 첫 번째로 전원 켰을 때 확인해야 될 게 이 게이지 압을 다시 40바로 맞춰줘야 돼요. 40바로 맞춰줍니다. 게이지 압을. 이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아까 제가 얘를 세팅하느냐고 얘를 30바로 낮췄었는데 얘를 다시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40바로 맞춰야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시켜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히트 누르고 풍경 눌러서 동작시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얘가 진짜 30바에서 동작을 하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시그널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얘를 빼서 얘가 30바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얘가 동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30바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보면은 40바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회로는 압력이 40바이기 때문에. 그럼 40바라는 거는 얘를 30바로 맞췄기 때문에 30바 이상이니까 동작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얘가 30바이기 때문에 이 릴리프 밸브를 조정해서 이 회로 내 압력을 30바 미만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면 얘가 30바로 세팅했기 때문에 다음 동작이 돼서는 안 되면 그걸 테스트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요 시그널을 뽑아서 이 게이지 압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로 내 전체 압력을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0바이기 때문에 30바 이하로 떨어뜨리겠습니다. 30바 이하로 떨어뜨렸어요. 이때
동작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20바까지 다운 시켰고요. 동작시키면 다음 동작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20바기 때문에 얘는 30바짜리인데 20바밖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동작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다시 올려볼게요. 게이지를 올려서 올리는 순간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 제어 동작 1번 풀이가 끝났고요. 이제 2번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풀이 같은 경우는 AB 전제 속도를 미터 방법으로 조정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자, 요 유량 조절 밸브가 두 개가 필요하죠. A 전지, B 전지니까 미터 방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빠지는 방향에 압을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 실린더 요 호스 빠지는 쪽 그리고 B 실린더 요 호스를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체크 밸브의 방향을 잘 보시고 결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B 실린더 이걸 뽑아서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해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뽑아서요. 여기다가 이 유량 조절 부분 체크 밸브 방향 잘 보고요. 얘를 결선해주고 빠졌네요. 추가로 결선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진 미터 속도 조절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유압 응용 제어 동작 2번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한번 속도 조절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전진 속도가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느리게 해볼게요. 전진 속도를 다시 한번 더 시켜볼게요. 굉장히 느리죠? 비실린더 마찬가지고 느리고 제가 아예 꽉 잠궈버리면은 이제 전진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전진을 못하죠. 얘를 이제 풀면은 이제 서서히 속도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얘를 서서히 풀면은 속도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용 제어 동작 2번까지 풀이를 끝냈습니다. 이 공개 문제 유압회로 10번 같은 경우는 응용 제어 동작은 굉장히 쉬워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데 기본 제어 동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문제를 통틀어서 이 응용 유압회로 10번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캐스케이드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오류 접점을 암기를 해서 풀이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